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군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대응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이제 북한이 1만 명 파병을 준비한다라고 선포를 했고, 국정원도 실제로 정예부대가 지금 선발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했고, 나머지도 이제 곧 블라디보스토크 파견을 해서 이제 러시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갈등이자 유럽에서 일어나는 유럽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던 했는데 지금 여기 북한이 이제 개입된다는 점이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젤렌스키가 얘기했지만 세계대전이 첫 단계라고 얘기했거든요. 세계대전 첫 단계는 뭐겠어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개입을 했다. 그럼 북한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또 어디가 있는 거죠? 남한이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이 견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파병을 준비한다. 러시아 지원을 간다. 그럼 우리나라는 결국 뭐예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국민 정서가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우리나라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패배를 한다. 혹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뭐 휴전 또는 정전을 했을 때 러시아가 굉장히 영토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휴전 정전을 한다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패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에 대한 책임 전가가 결국 누구한테 올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한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이 파병을 하지 않는다로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아, 쟤네들 열심히 싸우고 있네. 아,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되는데, 아, 러시아가 져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멀리서 생각만 하면 되는데, 북한이 파병을 갔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야,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됐다. 11월 달에. 트럼프는 빠르게 정전 휴전을 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11월, 12월에 끝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봤을 때, 야, 대한민국아, 너네가 북한이 개입할 동안 뭐 하고 있었어? 너네가 군사 지원 해줬어? 아니면은 뭐 비토를 해서 뭐 북한을 쳐들어갔어?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니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된 거야. 니네가 책임이 전가를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뭘 외치고 있죠? 방위비 재협상. 그쵸? 그럼 충분히 방위비 재협상에 대한 명분이 실려줄 수 있겠죠. 지금 방위비 재협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니네가 북한을 못 막았기 때문에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게 되고 유럽의 정세가 불안정해졌어.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게 만들었어. 니네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방위비 재협상 해라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은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뭐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우리나라는 폭탄을, 포탄 또는 무기를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는 지금 남북한 대치 속에서 포탄을 뺀다고 하면 북한이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뭐 대규모 병력은 내려오지 않더라도 공병으로 인한 그러니까 대공 무기를 배치를 했잖아요. 지금 휴전선 쪽에 지금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럼 이 틈을 타고서 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을 공격하는 방안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으로 국제전을 만드는 거예요. 연평도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쪽에 우리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의 긴장을 만들어서 지금 마음 놓고 러시아를 못 들어줘. 이것도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그럼 세 번째는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파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제 3차 세계대전에 휘말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선택지는 선택하기는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이제 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긴급회의를 소집을 한 건데,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문제에 국제적 문제가 됐다라고 봐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중 경미라 했었어요. 안미 경로. 죄송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애매한 물타기 전략이 먹히지 않는 상황도 도래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다는 어떤 이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지만 이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을 선택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안미 경미가 돼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바로 중국과 대만 전쟁. 2027년도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선택을 해야 돼요. 즉 우크라이나 뒷배경에 미국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미국, 유럽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올 거란 말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이거는 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대만을 선택해야 되냐, 중국을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확실히 신냉전에 또 넥스트 신냉전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대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후반때는 굉장한 제3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가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 직접적인 전쟁의 국면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참전해야 되는 국면들까지 벌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 3차 세계대전의 초입부 단계에 들어가 있는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왜? 북한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개입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국제 정세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이 국제 정세 정말 주시해야 됩니다. 전쟁의 힘을 소용도에 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상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어,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는 좀 요동칠 수 있겠다. 더욱더. 그 다음에 미국은 사상 신고가를 최고치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결국 미국도 조정을 곧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몰빵이나 무리한 투자는 절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방산 관련주에 대한 어떤 테마성 자금들이 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다음 제약바이오도 선별적인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세의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정세, 뭐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와 증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 국제 증시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결국 이 북한의 파병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 움직임들 또 미국에 대한 움직임들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꼭 연결지어서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향후 이따 10월 달까지는 방산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제약바이오는 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선별적 종목 좀 접근을 꼭 하셔라. 뭐 이런 거는 뭐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 치매 치료제, 그다음에 ADC, 그다음에 이중항체, 그다음에 대장주들 이런 움직임들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잘 대응해 주시고 이번 주말 동안의 편하게 잘 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